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제라늄에 제일 미친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기분 지금 너무 좋아요. 어젯밤부터 내가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아침에도 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지금 막 심장이 지금도 막 두근두근. 제가 어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 전쟁만 끝나면 나 러시아 갈 거라고. 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러시아 제라늄을 만들어낸 육종가를 나 만나고 싶다고 찾아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만났어요. 정말 저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리고 거의 아마 대부분 다 키우실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를 대표작으로 갖고 계신 우리 러시아 육종가 율리아 곤차르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어저께 서울에서요. 우선은 그 행사를 주최해주신 네이버 카페 아펠플로라, 그리고 네이버 카페 스카프 클럽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주최를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율리아 곤차르님이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본인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건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제가 영상 찍으러 갔습니까? 그냥 제가 생눈으로 율리아님을 본다는 것 자체로 저한테는 진짜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기회였어요. 물론 우선 율리나님은요 40대 초반이시고 키가 굉장히 크세요. 한 175는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르시고, 그리고 정말 금발, 파란 눈의 금발 러시아 미녀 있죠. 나 너무 예뻐서 놀랬어요. 그래서 나같이 생긴 애가 꾸준히 키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한 러시아 미녀 있죠. 정말 딱 그렇게 생기셨어요. 남편분하고 함께 오셨는데 율리아님이 사시는 곳에서 모스크바 공항까지 800km를 운전해서 오셔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상해 공항까지 9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상해 공항에서 또 인천까지 2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는데 3일이 걸렸대요. 한국에 4박 5일 머무를 예정이신데 오고 가는 게 6일이래요. 정말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감동스러워. 여하튼 이제 이 흥분은 좀 내려놓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행사에 많은 비용을 내시고,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내시고 막 이것저것 협찬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들 모이셔서 그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행사의 주제도 육종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종에 관한 노하우를 제가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 제가 그것들을 전부 다 발설하는 건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육종 노하우는 오늘 앞으로도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정말 많이 들여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육종 노하우 빼고 나머지 러시아의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제 소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 유지 시리즈 진짜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저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유지 시리즈 꽃이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율리아님 가족은 할머니 때부터 꽃을 많이 키웠대요. 꽃을 좋아했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율리아님도 꽃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주로 이제 바이올렛 같은 것들을 많이 키웠대요. 할머니, 어머니는. 근데 이제 2010년경에 스웨덴 제라늄들이 러시아에 많이 수입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율리아님도 이런 스웨덴 제라늄, 그때 굉장히 비쌌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지요. 우리도 러시아 제라늄 지금 비싸잖아요, 신상들은. 그래서 스웨덴 제라늄을 접하면서 제라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키우면 키울수록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육종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2013년도부터 이제 제라늄 육종을 시작을 했고, 2년 만에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이 내린 그냥 타고난 천부적인 그 실력 아닐까요? 그런 꽃을 육종 시작한 지 2년 만에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멈출 수 없는 육종의 재미에 빠져서 호적되고 계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스웨덴 제라늄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율리아님처럼 이제 그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육종 시도를 계속 꾸준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제 유지 시리즈 말고도 저 TA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타티아나 보코바. TA 시리즈, IV 시리즈, 뭐 제가 거의 믿고 드리는 품종들이에요. 이렇게 러시아 육종가들은 정말 육종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6월에서 8월까지 딱 3개월만 육종을 할 수 있대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더 긴 시간 동안 육종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율리아님 정도 되면은 막 하우스가 몇 동일 줄 알았어요. 근데 7m 곱하기 11m 그 비닐하우스 하나에서 이제 꽃 작업을 하시는데, 1년에 보통 1000개 정도의 신품종 씨앗을 받아내고, 그걸 다 키워가지고 1년에 1000개 중에 그래도 얘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아이다 하는 게 딱 20개 정도 나왔대요. 1000개 키워가지고 20개, 그것도 2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 2년.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결심했어. 육종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인내심이 없어서, 지구력이 없어서, 그리고 나는 파종도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못해요. 난 그냥 신품종을 즐기는 사람으로 살자. 육종은 이건 내가 갈 길은 아닐 것 같다. 나는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교배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율리아님이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도 역시나 겨울에는 가스 난방을 이제 하고, 러시아가 너무 추우니까 가스 난방을 하고, 여름에도 에어컨 3개가 돌아간대요. 이제 습도나 온도 관리 때문에. 난 다시 한번 맞다고 생각해요. 제라늄은 이렇게 그냥 일반 기호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아니라 사실상 식물 공장, 그 스마트팜 이런 형태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식물이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갈수록 들어요. 갈수록. 그리고 율리아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가드닉 환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대요. 화분이 너무 작아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제라늄을 이렇게 작게 키운다고? 정말 놀랬대요. 근데 보통은 러시아 사람들은 15리터, 10리터에서 15리터 화분에 키운대요. 이게 대략 얘기하면 블루베리 키우는 화분이에요. 블루베리 나무 키우는 화분.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과습 걱정되잖아요. 근데 율리아님의 말씀은 큰 화분이 관리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율리아님도 똑같이 손가락 꽂아본대요. 그리고서 흙이 좀 말랐다 그러면 한 번에 보통 600ml 정도의 물을 한번 준대요. 그리고 율리아님이 다른 육종가들은 보통 피트모스에다가 많이 키운대요. 근데 율리아님은 진짜 자기 동네에 좋은 흙을 구해서 자연흙에다 키우신대요. 그래서 그분 모종이 그렇게 튼튼한가 봐. 자연흙이 진짜 최고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율리아님이 사시는 그 지역의 흙이 배수가 잘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흙이래요. 그래서 그 흙을 사용해서 키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방제를 하시고 보니까 온실에 이렇게 전자동, 우리 막 대형 농원들처럼 전자동 이렇게 분사되는 시스템, 그게 이미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면시비로 보니까 거의 방제는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 놀랬는데 어디서 이제 새로운 모종을 하나 드리게 됐어. 그러면 얘를 바로 온실에 절대 넣지 않고 3개월을 격리시킨대요. 그래서 3개월을 격리시키면서 방제도 하고 지켜보고 얘한테 문제가 없나 이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온실에 합사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다른 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와, 철저하다. 그동안 제가 그냥 갖다가 쑥쑥 선반에다 집어넣던 제 행위에 관해서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율리아님은 이제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시는 이제 내향적인 성격이신 분이래요. 그리고 꽃 작업하느라 어디 뭘 할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다 이메일로만 하고, 그리고 밤에만, 꽃 작업이 끝나는 밤 시간에만 연락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라늄이 있는 정원 카페 회원들이 추측하던 거, 왜 러시아 제라늄이 한국 여름에 강하냐, 그걸 여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맞았어요. 우리가 추측했던 게 조날틱 성격이 많이 들어가서 러시아 제라늄이 더위에 강할 것이다. 더위에 강하다. 율리아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러시아에서도 조날틱 제라늄이 별로 인기가 없대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15리터 화분에다가 조날틱을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조날틱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율리아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를 꼽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꽃이죠. 저도 키우고 있고요. 저는 또 이제 궁금했어. 올해의 신품종, 올해의 최신작 중에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황금 양털. 러시아 이름은 그린 엘프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양털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석이 조날틱이에요. 이 아이를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찾아봤죠. 그랬더니 약간 우리 수총님 시리즈들의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교배를 할 때 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뺐고요. 요 정보 하나 빠졌네요. 그 우리나라에 요새 번호로 유통되는 러시아 꽃들 있죠. 14.20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대체 이건 뭐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번호인 것은 아직도 테스트 중인 애들이다. 그리고 그 육종가가 테스트를 할 때 주변의 지인들한테 같이 키우게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에 유출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육종가가 분양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유지 시리즈는 없어요. 번호로 유통되는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2명 정도의 육종가의 그 번호 시리즈들이 한국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율리아의 의견은 번호로 나온 애들 중에서 나중에 이름을 부여받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품종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이름을 안 줬다는 건 얘한테 어떤 뭐 특별한 차별성이나 아니면 좀 불건강하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리고 율리아는 이 신품종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한대요. 이 꽃의 느낌, 이 전체적인 형태, 여러 가지를 관찰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영감이 딱 떠오를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튼 나 이건 보여드려야 돼. 제가 율리아 곤차르님의 친필로 저의 제라늄 팩토리 유튜브 채널을 응원하신다는 글과 함께 이렇게 사인을 받아왔어요. 율리아 곤차르님의 사인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면은, 제라늄 팩토리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라늄의 매력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리는 제라늄 교주님의 영원한 신실한 신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써달라고 그랬어요. 율리아님이 엄청 웃으셨어요. 한국에 웬 또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여튼 율리아님의 친필을 제가 친필로 이렇게 저의 채널을 응원하는 글을 강제로 받아내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흥분이 가시지 않고요. 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 온실에 빨리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직항편이 없어가지고 3일이나 걸려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꼭 거기에 갈 수 있는 날을 저도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기뻐요. 진짜 막 성덕이 된 느낌 있죠. 아이돌 팬클럽 아이돌 나의 최애를 만난 느낌, 개탄 느낌, 성덕이 된 느낌, 이 느낌으로 며칠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상 끝.